깜짝 놀라거나 무서운 일을 당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부르는 그 이름, 엄마. 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 엄마를 만들었다고 하죠. 이름 없이 불리는 우리들의 엄마. 부르는 것만으로 참 가슴 메이는 이름입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늘 당연한 엄마에게 깊은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것, 그리고 그런 소소한 행복을 나눌 수 있는 현재에 감사할 줄 아는 것. 오늘 지금 엄마에게 따뜻한 전화 한 통 어떨까요? 내가 아주 어릴 때였나 우리 집에 살던 백구 해마다 봄 가을이면 귀여운 강아지 낳았지. 어느 해의 가을엔가 강아지를 낳다가 가엾은 우리 백구는 그만 쓰러져 버렸지. 나하고 아빠 둘이서 백구를 품에 안고 학교 앞에 동물병원에 조심스레 찾아갔었지. 무서운 가죽끈에 입을 꽁꽁 묶인 채 슬픈 듯이 나만 많이 쳐다봐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 하얀 옷에 의사 선생님 아픈 주사 놓으시는데 가엾은 우리 백구는 너무너무 아팠었나봐. 주사를 죄다 맞기 전 문 밖으로 달아나 어디 가는 거니 백구는 가는 길도 모르잖아. 긴 다리에 새하얀 백구 학교 문을 지켜주시는 할아버지한테 달려가 우리 백구 못 봤느냐고 다급하게 여쭤봤더니 웬 하얀 개가 와서 쓰다듬어 달라길래 머리털을 쓸어줬더니 저리로 가더구나. 토끼장이 있는 뒤뜰엔 아무것도 되지 않았고 운동장에 노는 아이들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줄넘기를 하는 아이 닮아가는 아이들아 우리 백구 어디
산을 헤매이다가 빨갛게 핀 맨드라미꽃 그 곁에 묻어준 건지 그날 밤에 꿈을 꿨어 눈이 내리는 꿈을 저리는 인문이 뒷산에 소복소복 쌓이던 눈물 내가 아주 어릴 때에 같이 살던 내 꿈은 나만 보면 괜히 에르르 하고 심술을 부려지 서대문 FM 응팔 속 음악 깨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양희은의 백구였어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게스트분을 모셔왔는데요. 유미님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유미입니다. 아, 목소리 너무 듣기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아, 유미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또 우리 아인DJ와 인연이 닿아서 계속 친하게 잘 지내다가 최근에 아인DJ가 이 서대문 FM에서 라디오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놓칠 수 없다. 내가 이 기회에 게스트를 한번 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으면서 오늘 이렇게 게스트로 나오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유미님은 또 분당에서 오셨잖아요. 근데 오늘 마치 폭풍전야처럼 맞죠? 태풍이 온다 그랬는데 하늘이 너무 예쁜 거예요. 구름이 완전 네. 몽실몽실 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안국역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오는데 하늘과 그 종로의 이 그쵸. 모습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마음이 막 너무 몽글몽글하면서 설레면서 왔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하루가 아니었나. 그런 살아있음에. 시작이 아니었나. 아, 아주 다행입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진짜 제가 너무 감사하고 또 죄송한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무튼 우리 유미님과 함께 오늘은 특별히 응팔 속 음악 깨기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유미님께 응팔 5화를 보고 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재밌게 보셨나요? 오랜만에 보니까 또 다르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쵸, 맞죠. 그때는 막 한참 남편 찾기에 너무 몰입이 되어 있어가지고 맞아. 그때는 막 누구야 도대체 막 이런 맞아. 마음으로 봤었는데 오히려 약간 복선같이 나오는 것들이 조금 더 눈에 많이 들어왔고 이렇게 다시 보니까 더 좋은 느낌도 있었어요. 맞아요. 첫 노래가 양희은 씨의 백구였잖아요. 이 노래가 완전 첫 등장 부분에 이제 동일 아빠가 퇴근하는 씬에서 데모를 한참 하다가 이제 경찰에게 들킬 뻔한 어떤 남학생이 아빠인 척 팔짱을 끼고 도와달라는 그 강아지 같은 눈빛으로 같이 걸어갑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또 동일 아빠가 센스 있게 처음엔 엄청 당황을 하다가 뒤에 경찰이 있는 걸 보고 야이 뭐 이 자식아 너 저렇게 나쁜 짓 하면 안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러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막 공부 이러면서. 열심히 하고 이러면서 또 나중에 용돈도 챙겨주시잖아요. 맞아요. 그때 당시 1,000원이면 되게 큰 그쵸, 돈이었을 건데. 맞죠. 아, 우리 동일 아빠가 또 엄청 착해가지고 맞아요. 이런 거를 잘 못 지나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같으니까 또 도와주셨겠죠? 그렇습니다. 이 노래 가사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이 제가 가사를 보니까 정말 본인의 에피소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렸을 때 백구라는 강아지를 키웠는데 강아지를 잃어버리게 된 사연? 에피소드를 담은 노래더라고요. 근데 되게 밝은 노래인가 싶었는데 가사를 보니까 강아지 잃어버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속상했던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곡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김광석의 광야에서 틀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80년대 가수 관심 있으신가요? 저는 원래 되게 옛날 가수들을 되게 좋아해요. 아, 진짜요? 왜냐하면 네. 뭐 요즘 노래들도 너무 좋지만 요즘 노래들은 영어가 기본적으로 엄청 맞죠. 많잖아요. 그리고 약간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맞죠. 그런 노랫말들이 그쵸. 굉장히 많죠, 많아요. 많죠.
근데 이제 옛날 노래들 보면은 가사도 너무너무 좋고 그 약간 가사의 흐름이 다 내용이 이해가 되는 그런 맞죠, 내용들이 많아서 김광석 씨도 너무 좋아하고 뭐 유재하 씨도 너무 좋아하고 그쵸. 그 당시 그 때를 풍미했던 그 가수들을 그쵸, 너무너무 그쵸. 좋아합니다. 가사들이 진짜 시적이어서 맞아요. 그냥 담백하면서도 되게 잔잔한데 강하게 계속 맴도는 맞아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응팔 속 음악기기에 딱 최적화된 게스트입니다, 유미 씨는. 아우 너무 감사하네요. 그죠. 아, 이 노래가 보라가 또 데모를 열심히 하는 친구잖아요. 아우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이 데모 후에 집에 딱 돌아왔는데, 옷에서 풍겨나는 그 최루탄 냄새를 맡고 이상함을 동일 아빠가 감지를 하죠. 그래서 이게 무슨 냄새야 이러면서 막 혼내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 노래가 나와요.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김광석의 광야에서. 찢기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에 피우름 있다. 부둥킨 두 팔에 솟아나는 하얀 옷에 핏줄이 있다.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펀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 들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요.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펀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 들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요. 다시 서는 저 들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요. 움켜쥔 뜨거운 흙이요. 김광석의 광야 듣고 왔습니다. 김광석 씨가 엄청 유명한 싱어송라이터잖아요. 네. 통기타를 두둥두둥 그쵸. 치면서 딱 그 낭만적인 그 느낌? 그 당시에 그래서 포크붐을 엄청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광석 씨가 되게 안타깝게 사망한 거 알고 계시나요? 네.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번 화에서도 제가 유재하 씨 얘기를 했었는데 김광석 씨도 그렇고 유재하 씨도 그렇고 정말 그 시대를 주름잡던 싱어송라이터였는데 일찍 돌아가셔서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 연예계 소식도 보다 보면은 재능이 많던 분들이 일찍 돌아가시잖아요. 맞아요.
그 평소에 우울증을 앓고 계셨다고 하는데 최근에도 몇 달 전에 아스트로 문빈 씨가 안타깝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걸 맞아요. 보면서 어쨌든 소중한 가족인데 그런 악플 다는 거 절대 금지하고 뭐 달지도 않지만 사실 저는 선플도 안 다는 스타일인데 맞아요. 유미 씨도 그러세요? 네. 굳이 그렇게까지. 그쵸? 그냥 굳이 사서 악플 다는 거 그게 일종의 관심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어떤 분들은 그게 관심이니까 무플보단 낫다. 뭐 이런 그러니까요.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어쨌든 말에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내가 적은 글, 내가 하는 말 이런 게 결국엔 나한테 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그래서 그렇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그렇게까지 저는 좋을 것 같진 맞아요. 않아요. 진짜. 그럼요. 사람들한테 진심으로 대하고 선하게 행동해야지 이렇게 사서 그 귀한 시간을 남 뜯는데 쓴다는 건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합니까? 그러게요. 최근에 또 일이 굉장히 많았죠. 그 집 근처시죠? 네, 맞아요. 그날도 제가 그 장소에 일이 일어나기 한 1시간 전까지 그 장소에 있었거든요. 진짜요? 네. 너무 소름 돋아요. 그쵸. 전 저도 털이 섰어요. 집에 딱 왔는데 사고가 났다고 연락을 받아가지고 주변에 이제 또 제가 그 동네 사는 걸 아는 네. 친구들이 많으니까 괜찮냐고 연락 많이 받으셨을 네.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놀란 거예요. 그 연락을 받고 나 거기 있었는데 있었는데? 막 이러면서 근데 또 대박이다. 제가 그날 엄마랑 또 면접 때문에 의상을 본다고 같이 가 있었어가지고 네. 그 막 되돌려 보니까 엄마가 다쳤으면 난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세상이 무너졌겠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제가 면접 본다고 같이 가달라고 해서 간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죄스러웠겠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으면. 어쨌든 아무 일이 없어서 또 다행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지만 지금 또 다치신 분들 네, 마음이 생각하면 너무 안 마음이 좋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또 한 분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 남편분께서 하신 인터뷰를 봤는데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그러니까요. 모습이 보여서 그걸 또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진짜 아팠어요.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늘 좀 착한 사람들이 먼저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게. 근데 또 그 길에는 또 뭔가 뜻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수밖에는 없겠죠. 그쵸. 또 그게 제일 가장 큰 위로일 거고 부디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흉흉한 일들이 이제는 좀 제발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런 것도 봤어요. 이게 어떤 뭐 칼부림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안 된다. 그 찐따 대소동. 맞아요. 찐따 대소동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도 그거에 동의해요. 근데 맞아요. 그게 약간 칼부림이라고 하고 뭔가 약간 그 범죄가 뭐랄까요? 영웅은 아니지만 그렇게 약간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끼고 그 맞아요. 사람들한테 맞아요. 두려움을 느끼는 것 자체가 그 사람한테 당사자들한테는 희열을 느낄 맞아요. 수도 있는 약간 거잖아요. 권위가 있다고 느낄 수도 권력을 있고요. 느낄 수도 있고. 맞아.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 일리 있는 것 않나라는 같아요. 생각을 했어요. 진짜 찐따 대소동 맞죠? 그쵸, 맞습니다. 사실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뒤에 숨어서 키보드 워리어 짓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아무 죄도 없는 일반 사람들을 그렇게 무고하게 피해를 끼치는 건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원래 인생을 살아가는 게 마냥 행복하지는 않아요, 사실. 당연하죠. 뭐 어떻게 뭐 매일매일 행복하고 매일매일 당연하죠. 즐겁겠습니까? 그쵸. 힘든 날도 있고요. 정말 무너지고 싶은 날도 있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날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날들을 이제 버텨나가는 힘을 찾아야 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불행하고 내가 힘들다고 해서 다른 사람까지 해칠 그렇게 하면은 뭔가 나아질 것 같지만 오히려 나아지지 건 않습니다. 없습니다. 인생이 꼬이면 더 꼬였지. 네. 오히려 더 불행해질 뿐 맞아요. 나아지는 건 전혀 없습니다. 맞아요. 그런 세상이 다시 안정, 평화를 찾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은 변진섭의 숙녀에게 들어보려고 해요.
일단은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변진섭의 숙녀에게. 어쩌면 처음 그땐 시간이 멈춘 듯이 미지의 나라 그곳에서 걸어온 것처럼 가을에 서둘러온 초겨울 새벽녘에 반가운 눈처럼 그대는 내게로 다가왔죠. 그대의 맑은 미소는 내 맘에 꼭 들지만 가끔씩 보이는 우울한 눈빛이 마음에 걸려요. 나 그대 아주 작은 일까지 알고 싶지만 어쩐지 그대 내게 말을 안 해요. 하면 그대 잠든 밤 꿈속으로 찾아가 살며시 얘기 듣고 올래요. 그대의 맑은 미소는 내 맘에 꼭 들지만 가끔씩 보이는 우울한 눈빛이 마음에 걸려요. 나 그대 아주 작은 일까지 알고 싶지만 어쩐지 그대 내게 말을 안 해요. 하면 그대 잠든 밤 꿈속으로 찾아가 살며시 얘기 듣고 올래요. 나 그대 아주 작은 일까지 알고 싶지만 어쩐지 그대 내게 말을 안 해요. 하면 그대 잠든 밤 꿈속으로 찾아가 살며시 얘기 듣고 올래요. 오늘도 행복을 전합니다. 감성 가득한 시간. 몸과 마음이 충만한 오늘. 서대문 FM에서 오늘도 행복을 약속드립니다. 변진섭의 숙녀에게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가 선우가 덕선이한테 한영사전 빌리러 올 때 이 노래가 나오는데요. 이상하게 선우가 덕선이한테 자꾸 뭘 빌리러 오잖아요. 막 맞아요. 화이트 있냐 그러고 막 샤프심 있냐 그러고 저희 다 속았죠. 다 속았죠 이 장면에서. 저는 진짜 선우랑 그 나중에 김주혁 씨 나오잖아요. 이미연 씨랑 선우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래 너무 선우 같기도 했는데 근데 또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 이쯤부터 이제 정환이가 맞아요. 정환이가 갑자기 마음을 막 내비치기 시작하죠. 엄청 설레게 하잖아요. 그리고 알죠? 막 선우가 이제 사전을 빌려갔는데 원래 사전이 있었다는 걸 알고
그 흔들리는 맞죠. 눈빛. 얘 맞아. 뭐지? 맞아. 이런 눈빛. 그래서 선우인가? 정환인가? 택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정말요. 정환이 아니면 선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택이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 당시에? 저는 이 응답하라 시리즈들이 앞에 2개가 더 있잖아요. 그쵸. 이 2개를 보면서도 저는 항상 서브의 사랑을 빠지는 그런 병이 있어요. 이 서브병이 있어가지고 네, 응답하라 1997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다 윤재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니다, 윤재 형이랑 잘 돼야 된다 이렇게 계속 우겼던 사람이고요. 응답하라 1994에서도 쓰레기 안 된다, 칠봉이랑 잘 돼야 된다, 유연석 씨 맞죠? 네, 7번 이렇게 엄청 우겼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응답하라 1988에서는 택이라고 엄청 우겼어요. 진짜요? 택이라고 엄청 우겼어요. 다들 류준열 씨인 줄 알았잖아요. 그쵸, 다. 근데 저 진짜. 혼자 택이랑 잘 됐으면 좋겠다. 어남택. 네. 대박이다. 그런데 이 작가님의 마음이 변하셨는지 그쵸? 진짜 어남택으로 끝났잖아요. 진짜 어남택이었잖아요. 그래서 전 이런 경우가 진짜 흔하지 않았어요. 내 우김이 맞았다. 결국에는. 어쨌든 우기니까 해냈다. 아무튼 그랬습니다. 유미 씨는 이 5화를 보면서 특별히 기억이 남거나 좀 재밌거나 뭐 슬펐던 그런 장면이 있나요?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생각이 났어요. 그 시어머니랑 선우 엄마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보면 장면에서도 남편 잡아먹은 X라고 이렇게 진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굉장히 많이 말을 하는 분위기였다고 해요. 시대상 자체가. 네. 남편이 먼저 이제 세상을 떠나면 아내가 완전히 그냥 대역죄인 되는. 뭐 팔자 세서 네. 너 팔자 사나워서 근데 남편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 아니죠. 네, 그 그냥- 운명이라는 걸 그냥 어떻게 사람의 뭐 그쵸. 네, 그건 저희가 뭐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맞죠.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시어머니가 하시는데 뭐 저였다면 조금이라도 예뻐 보이려고 노력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생각을 해보면. 맞죠. 근데 선우 엄마가 그거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럴 필요 없다 생각하고 그냥 온전히 자기를 보여주면서 시어머니한테 강하게 대응하고 우리 엄마한테도 난 되게 맞아. 예쁜 자식인데 엄마가 나 이렇게 당하는 거 알면 속상해 하실 그치, 거니까 속상하죠. 오지 마시라고 맞아. 그렇게 말을 강하게 하고 보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에는 처음에는 좀 노력했겠죠. 좀 예뻐 보이려고 하고 이제 남편 잃고서는 이 자식들을 잘 케어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고 또 했겠지만 이게 다 부질없음을 결국에는 너가 내 아들 잡아먹었대 계속 이런 말을 하니까 터져버린 거죠. 결국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어머니께서 자식을 잃은 슬픔이 또 엄청 날 거 아니에요. 엄청 그쵸. 근데 그거를 또 어떻게 푸는 방법을 좀 잘못 선택하신 것 같은데 그런 푸는 방법을 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는 하는데 그리고 또 저는 너무 안타까웠던 게 그런 말을 뭐 그때 시대 당시 상황에 뭐 어쩔 수 없었으니까 뭐 했다고 쳐도 진주가 있는 앞에서 맞아요. 자기의 며느리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연기겠지만 진주의 눈에서 정말 저 할머니 왜 저래? 약간 맞아요. 이런 느낌이 저는 뭐지? 들었거든요. 이거 이런. 뭐지? 약간 이런 왜냐면 이게 어렸을 때라서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한테는 다 잠재적으로 맞아요.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할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남을 수도 있고 우리 엄마한테 했던 그런 말들이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거기서 모성애 느끼는 장면. 진주 귀 막고서 맞아요. 소리 치잖아요. 맞고 어차피 그렇게 소리 지르시면 다 들릴 다 텐데 엄청 소리 지르시잖아요. 뚫고 들리는데. 네, 그래도 애기 안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 맞아. 귀 막고 또 소리치는 그게 참 속상하기도 하면서 또 강하다고 느꼈던 게 시어머니가 자존심 상하게 돈을 막 찔러줍니다. 돈 딱 찔러놓고 나가는데 우리 선영 씨 또 안 받죠. 안 받죠. 그런 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고 내가 잘 키우겠다 이러고서는 딱 주고 나가는데 멋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후회했을지언정 그래도 자존심은 지키는 딱 그 엄마의 모습 강해 보였죠. 또 근데 이게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한번 우당탕탕 일이 벌어지고 나서 갑자기
친정어머니가 찾아오죠. 그러니까요. 그 장면에서는 이제 시어머니께서는 나 내가 사는 거 당당하다, 나 기죽지 않다 이래놓고서는 막 옆집 그 라미란 여사한테 온갖 좋은 거 막 화장품이며 그러니까요. 다 쓸어오잖아요. 정봉이한테 석탄 연탄 연탄 옮겨달라고 해가지고 연탄 짱고 꽉꽉 채우고 그럼요. 집 싹 청소하고 쌀도 그때 부족했는데 쌀도 맞아요. 빌려와요. 그 옷도 막 갈아입고 막 이렇게 왕리본 맞아요. 왕리봉에 이렇게 약간 치타무늬 같은 맞아요, 그런 맞아요. 강해 보이는 그런 옷 맞아요. 좀 입으시고 고급스러워 맞아요. 보이는 그런 옷으로 갈아입고 이제 친정 어머니가 싹 이렇게 매 눈으로 스캔을 하시는데 근데 또 웃긴 게 저는 그 장면 보면서 되게 우리 할머니 외할머니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저희 외할머니도 저희 집에 오시면 왔다가 이제 가야지 이러고 진짜 금방 일어나시거든요. 아빠가 안 계셔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떠세요, 유미 씨는? 저는 일단은 외할머니가 조금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러시군요.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거든요. 네. 근데 전 지금도 외할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직도 외할머니가 저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메시지 보내주셨던 걸 다 갖고 있을 정도로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할머니거든요. 제 생일에 가장 먼저 생일 축하를 해주시는 분이 항상 외할머니. 엄마 아빠보다. 네. 항상 새벽에 먼저 문자가 와 있어요. 말도 안 돼. 대박이다. 그럴 정도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엄마가 이제 시집살이를 좀 했었는데 그러시구나. 저희 엄마도 좀 단단한 편이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냥 다 감당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넘기는 약간 멘탈이 정말 단단한 그런 분이세요. 네. 근데 이제 엄마가 힘들다고 얘기를 안 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게 또 사람이 살다 보면 당연히 다를 수밖에 다를 없죠. 수밖에 어떻게 없죠. 그렇게 거푸집처럼 똑같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엄마가 시집살이 하는 걸 분명히 얘기를 안 했으니까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엄마들은 다 알잖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내 자식의 그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거. 기똥차게 알아차리시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 엄마가 안 돼봤으니까 아직 저도 그런 능력이 있는 건지 잘 그러니까요. 모르겠지만 다 아셨다고 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는 알지 못해도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을 네, 거라고 딸이 짐작을. 뭔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셨고 그것 때문에 할머니가 굉장히 속상해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정말 엄마의 마음이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고 또 위대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친정 어머니도 결국에 우리 딸 잘 지냈나 보다 하고서는 돌아갔고 선영 씨도 안 들켰다. 약간 이 상태로 맞아요. 이제 진주가 뭘 묻혀서 목욕을 시키는 다가 이제 그 세탁기 위에 있는 걸 발견하잖아요. 이제 거기서 그걸 발견하고 사실 저는 그것보다도 엄마랑 전화할 때 맞습니다. 뭐 아무렇지 않게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막 울음도 참고 이렇게 다 하다가 엄마 이렇게 다 터트려 버리잖아요. 그때 진짜 슬펐거든요, 저는. 그렇게 약간 눈물 버튼이 눌리는 그런 구간이 있어요. 응팔이 있어. 맞아. 그 INDJ는 평소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눈물 버튼이 갑자기 눌리나요? 저는 약간 딱 그런 엄마 아빠의 사랑? 이 부분, 그러니까 딱 가족의 사랑이 느껴지는 순간에서 저는 특히 그 눈물 버튼이 나는데, 그러니까 저는 왜 그 장면에서 느껴졌냐면 진주를 목욕시켜주는 장면에서도 우리 진주 누구 딸 이러면서 엄마 딸 이러면서 되게 훈훈한 장면이 나오고 되게 강인한 엄마의 모습이었는데 편지를 읽고 그 선영 씨가 엄마 이렇게 울부짖는 그 장면이 너무 한없이 어린 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엄마도 나이가 40이 50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엄마 앞에서는 진짜 어린 딸내미구나 이런 게 느껴졌고 또 그 장면을 보면서 느낀 게 저는 올 초에 이제 강아지를 떠나보냈어요. 근데 그 당시 정말 저는 제 인생에서 누군가를 이별한 게 처음이어서 엄청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어한 당시였고 제가 남자친구랑 헤어지고서도 살이 빠져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강아지를 보내고서 살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밥이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배가 별로 안 고팠어요. 안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그쵸.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다 보니까 살이 빠진 건데 저는 슈타인을 보내고 슬픈 것도 있었지만 부모님한테 좀 감동해서 더 슬펐던 것도 있던 게 엄마가 특히
계속 뭐라도 먹으라고 입에 계속 이렇게 뭘 넣어주시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엄마도 물론 강아지를 떠나 보내서 슬프겠지만 엄마 눈엔 내가 더 먼저고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게 엄마는 되게 안쓰럽고 그쵸. 속상하겠구나 이런 걸 느껴서 가족애를 조금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저는 또 강아지 잃었다는 얘기를 하니까 저는 원래 강아지를 안 키우거든요. 네. 근데 약간 남의 집 강아지를 내 강아지처럼 그렇게 그쵸, 하는 그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끼리 친한 분의 이제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 강아지가 저를 너무 좋아해요. 그런 애교가 많은 강아지는 아니에요. 그냥 되게 무뚝뚝하거든요. 뭐 와서 애교를 부리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항상 산책을 같이 가면은 아주머니가 리드줄을 들고 있으면 제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어머. 와서 제 옆으로 항상 와서 서요. 뭐야 너무 신기하다. 그쵸? 그래서 저를 진짜 엄청 좋아하는 그런 강아지였고 저도 너무너무 예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강아지가 나이가 많아서 재작년이었나?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 건너기 전에 그 아프다는 사실을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아저씨가 유미가 알면은 유미 힘들어하니까 얘기해주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어머.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엄마가 해주신 거죠. 아, 네. 왜냐하면 갑자기 닥쳐서 아는 것보다 그쵸 미리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래서 그날 밥을 먹다가 저녁을 먹다가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때부터 오열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너무 속상해. 갑자기 그래서 막 오열을 하다가 밥을 먹고 이를 닦으려고 서 있는데 이를 닦으면서도 계속 월칵 네, 계속 줄줄. 우리 띵 어떡해 막 이러면서 이름이 띵이었어요. 네 이름이 띵이었어요. 그래서 막 계속 울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아이고. 아마 지금은 안 아프게 잘 놀고 있겠죠. 너무 잘 있죠. 우리 슈타인이랑 만나서 행복하게 뛰어다니고 있을 겁니다. 이름들이 너무 귀엽네요. 띵 슈타인. 네. 너무 귀여운 친구. 종이 뭐였어요? 그 친구가 잭 러셀 테리어라고 엄청 큰 건가요? 크지 않고요. 약간 비글보다는 조금 작은 강아지거든요. 뭔가 멋있을 것 같아요. 걔네도 약간 사냥개 출신이라고 아. 들어서 근데 이 친구가 진짜 사냥개 출신인 게 막 다른 유치원에서 키우던 닭을 산책하다가 죽이고 생쥐를 잡아오고 어머머머 사냥 본능. 네, 그랬던 친구예요. 그래서 아주머니는 그런 거 되게 무서워하시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렇게 들고 오면 기겁하시고 왜냐면 피가 막 묻잖아요 입에. 그럼 또 씻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왜냐면 강아지들이랑 맨날 뽀뽀하는데 그러니까요. 그 물어온 심지어 쥐라니. 그 유치원 친구도 얼마나 아침에 놀랬을까요? 강아지 유치원에서. 아니요. 그 사람들 유치원? 사는 사람들 이게 꼬마의 아이들 가는 유치원에 그 아마 닭을 뭐 애들 그쵸, 맞죠. 체험하는 맞아, 것처럼 맞아. 키웠나 봐요. 근데 산책을 하다가 걔가 막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오 마이 갓. 가가지고 그냥 해버린 거죠. 네. 진짜. 너무 웃겨. 충견 나름 이게 좀 충견의 모습을 보여준 건데 그 주인분께서는 당혹함을 그럼요.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띵이랑 슈타인 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건강히 잘 있을 거예요. 안 아픈 게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엄마의 사랑, 이 편에서는 특히 엄마의 사랑이 세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라미란 여사의 엄마의 모습, 네, 맞아요. 또 그 이일화 씨의 엄마의 모습, 그리고 선영 씨 엄마의 모습 이렇게 세 가지인데 저희는 어쨌든 둘 다 공통적으로 선영 씨 엄마의 모습에 특히 감동을 받았던 맞아요. 것 같고, 네,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라미란 씨가 뭐 또 전화를 받고 급히 외박을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남자들이 완전 뭐 갑자기 옷 막 나 울렁 그게 벗고 아니 무슨 아니 누가 옷 입지 말라. 저는 무슨 로버트 변신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 말과 동시에 동시에 갑자기 이렇게 네. 빤스바람으로 이게 되게 답답한가 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뭔가 저도 남자로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그 전화 받자마자 그 못 보는 게 전 너무 신기했고 셋 다. 맞아요. 정봉이는 안 그랬나? 정봉이 입고 있었던 것 같기도 정봉이 해요. 입고 있었는데 아빠랑 이제 아들이 정환이가 그랬고 나가자마자 과자 뜯고 막 버터에 막 마가린 부어서 설탕까지 저 그걸 보면서 저게 맛있나? 그쵸. 그래 맛있나 싶기도 하면서 저거 촬영하면 진짜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너무 느끼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 자유의 시간을 보내다가 엄마가 온다고 해서 우다다다닥 다 완벽하게 정리를 해놓잖아요. 그러면서 라미란 여사가 거의 뭐 사감처럼 싹 스캔을 했는데
너 우리 당신 없어도 잘 지낸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심 그 마음이 좀 씁쓸했나 봐요. 라는 여사가.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장면을 보면서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저는 엄마랑 같이 살고 있으니까 엄마가 빨리 독립하라고 이제 난 너 케어 그만하고 싶다 막 이러시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 이러니까 이해는 가는데 빨리 좀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나? 약간 엄청 공감이 가진 않았거든요. 저는. 저도 그랬던 게 저희 어머니도 내가 나 없이 너무 잘 지냈다고 나의 존재가 이제 쓸모가 없어지나 약간 이런 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스타일이고 그쵸. 항상 보면은 저거 어떡하나 저거 어떻게 맞죠. 잘할 수 있겠나. 그쵸, 맞아. 그럼 제가 항상 나 생각보다 엄마 없어도 잘해 이러면 유미 씨는 진짜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되게 가소롭다는 가소- 듯이 그래. 아니 근데 유미 씨는 진짜 잘 똑부러지게 잘 지낼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제가 너무 웃긴 게 저희 오빠가 저를 되게 약간 그런 취급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 오빠가 되게 신기해요. 예전에 학생 때였나? 그때도 오빠가 집에 와서 엄마 얘 진짜 이상하다니까? 왜? 집에선 이러는데 밖에 나가선 잘한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저는 밖에서 보는 유미인 거잖아요. 밖에서 보는 유미는 되게 명랑하고 뭐 유약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되게 또랑또랑하고 명랑하고 밝고 긍정적이고 야무지고 당차고 좋은 말은 다 나오는데요, 진짜로. 지금. 아니 이거가 이게 똘똘 뭉쳐진 되게 야무진 유미? 제가 봤을 때는 딱 이런 느낌인데 집에 가면 이걸 다 벗으시나 봐요. 이렇게 벨트 이거 풀듯이 네. 훌렁 벗어서 유약한 유미가 되시나 봐요. 그런가 봐. 약간 뭐라 그랬지? 양파 껍질 벗기듯이.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이걸 틀어놨어요. 틀어놓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랑 같이 보고 막 이랬는데 엄마가 잠깐 소파에 앉아 계셨는데 엄마들 나오는 장면을 보더니 갑자기 엄마가 아이나 엄마는 아이니한테 몇 점짜리 엄마야?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어머니도 F신가 봐요. T예요. T예요? 진짜 점수가 궁금하셨나 완전 그러면? T인데 그런가? 그래서 갑자기 저한테 생각나는 최고 점수가 3,000점이어가지고 바로 3,000점 제가 이랬거든요. 그때 약간 엄마 아이언맨인가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엄마 갑자기 빵 터져가지고 너 왜 3,000점이냐고. 그래서 생각나는 높은 점수가 3,000점이었다. 그래서 막 엄마가 약간 파괴면서 감동을 받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왜 웃어? 이러니까 너무 생각보다 점수가 낮을 줄 알았는데 너무 높아가지고 뭐 높아봤자 70점 이 정도 생각했는데 3,000점을 나와서 놀랬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유미 씨는 엄마 몇 점 드리실 수 있나요? 저는 당연히 100점 만점 다 드릴 수 있고요. 유미 씨도 3,000점 드려야죠. 그럴까요? 전 3,500점? 좋아요. 4,000점 드리세요. 저는 근데 약간 사춘기를 이제 넘어오면서 어머니랑 되게 싸우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지금 딱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전에는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고 약간 뭐 관계에 있어서 위축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았고 내가 항상 연애에서 의리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정말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약간 칭찬에 인색하신 스타일이에요. 저희 엄마도. 그래서 제가 뭐 아무리 잘해도 칭찬을 그렇게까지 해주지 않는 뭐 딸 자랑을 하거나 그런 스타일이 전혀 아니시거든요. 네가 잘했으니까 너한테 좋은 거고. 너가 한 만큼 나.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저는 약간 그 스타일이 좀 달라요. 엄마랑 저랑 스타일이. 저도. 저는 약간 아빠 쪽이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되게 진절머리 내는데 좀 나랑 왜 이렇게 비슷하지? 전 아빠 쪽이어가지고 좀 감수성이랄까요? 그런 감정이 좀 이렇게 있어서 좀 이렇게 북돋아줬으면 하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엄마의 교육 방식도 저를 강하게 만드는데 그쵸. 맞죠. 그 뭔가 일조를 한 것 같고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걸로 엄마한테 싸웠어요.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내가
대인 관계에 있어서 매번 애들과 지내는데 겉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심에 같이 어울리려면 나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한다. 나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이유가 엄마가 나한테 칭찬도 너무 인색하고 내가 약간 진짜 애정결핍인 것 같다. 말도 안 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엄마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그쵸, 그 얘기를 듣고 그쵸.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죄송한데 그 얘기를 듣고 엄마도 그럼 내 교육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냐. 그쵸. 근데 이미 시간 너무 많이 그쵸. 지나왔잖아요. 한 20몇 년 지났을 네.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지나왔는데 그렇게 딸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엄마도 울고 저도 울고 맞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근데 이런 시기가 한 번씩 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어쨌든 크면서 어쨌든 딸이랑 엄마는 부딪힐 수밖에 없고 저도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 성격이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지만 분명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의 원인은 난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이런 식으로 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취약하고 이런 게 아닐까? 그럼 맞아요. 결국에 그 화살은 엄마한테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근데 엄마의 교육 방식이 사실 뭐 맞고 틀리고 정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그 집의 가풍인 거고 환경인 건데 괜히 난 엄마 생각해보면 엄마의 이런 교육 방식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것 같고 이게 난 너무 스트레스다. 내가 나중에 자식 키우면 난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아니란 말을. 아니란 말을. 그럼 저희 엄마도 똑같이 그럼 내가 널 잘못 키웠다는 거네. 이러면서 저희 엄마도 티거든요. 근데 티 심은데 티가 안 나오고 F들이 나와가지고 감정적으로 또 오히려 엄마를 공격할 때도 있었던 맞아요. 것 같아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크면 이런 것에 강해지고 저렇게 크면 저런 거에 강해지는 것처럼 살면서 보완이 되는 거고. 어쨌든 이제 뭐 가치관을 갖기까지는 부모님의 영향이 크겠지만 앞으로는 저희의 맞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맞죠, 수 있는 맞죠.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다. 그래서 나쁜 일을 당했을 때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저 그런 일, 보통의 일상을 빵. 살았을 때 빵, 좋은 일이 있을 때 뭐 플러스 1 이런 사람이 있고 아니면 나쁜 일을 당했을 때 마이너스 10 뭐 그저 그런 일도 마이너스 5 그리고 기쁜 일 뭐 0 막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나쁜 일이 0 그저 그런 일은 플러스 좋은 일은 더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나쁜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실 그쵸. 맞죠. 어쨌든 본인들만의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나쁜 일은 항상 일어나고 힘든 일은 항상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이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충격을 받고 힘들어하기보다는 조금은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맞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살면서 이 방송을 하면서도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맞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맞죠. 말 실수하면 안 되지. 약간 이런 거. 그쵸. 이 말에 아까도 말에 힘이 있다 그랬기 때문에 말 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평소에 이제 내 행동 거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보고 그쵸. 내가 실수를 하진 않았나. 내가 사람이 완벽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완벽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없죠. 사람이 완벽할 할 수가 수가 없어요. 진짜 네. 완벽한 사람은 없고 그리고 아니 엄마가 나를 낳았는데 엄마 눈에도 내가 부족한데 엄마 눈에도 내가 아니, 모질인데. 고슴도치 새끼는 막 예뻐 죽겠다는데 엄마 눈에도 내가 맞아요. 부족한데 맞아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떻겠습니까? 맞습니다. 부족함 그 자체죠. 뭐 그쵸. 좋게 봐주시는 면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어쨌든 부족한 면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완벽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부족한 부분을 보였을 때 아 내가 이 부분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거를 개선하고 내가 그래? 내가 그러면 나아진 모습 보여줄게 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어쨌든 세상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또 험난하고. 네, 그래서 스스로가 좀 더 단단해지고 맞아, 강해질 맞아.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진짜 어쨌든 부모님이 길러주신 이만큼 길러주시고 보살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보답하면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들한테도 서로 도우면서 살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인생이 별거가 없어요. 맞아요. 그냥 그저 오늘 한 끼 잘 먹고 재밌게 잘 보내고 또 건강하게 지내면 전부지 막
너무 힘든 일로만 나는 왜 이렇게 모질이고 막 부족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요. 자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자학하는 시기가 항상 있거든요. 있죠. 아, 네, 맞습니다. 이 응팔을 보면 가족에 대한 얘기, 사랑에 대한 얘기, 또 친구에 대한 얘기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섞여 맞아요. 있잖아요. 또 인생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 라디오를 하면서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또 힘을 얻게 되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힘을 얻는 그 포인트가 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맞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일 말고 뭔가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거 하나. 그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맞아, 하더라고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삶을 많이 지탱을 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힘이 들다가도 그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면은 아, 내가 좀 더 힘을 내서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야겠다 라는 맞아. 생각이 드는 날이 굉장히 많고요. 또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아프더라도 그게 다 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쵸, 맞아요. 진짜. 나아갈 수 있는 또 원동력. 네, 원동력도 되고 어쨌든 조금 더 제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순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지 않나, 사랑이. 맞아요. 사랑. 결론은 사랑. 맞습니다. 결론은 사랑. 결론은 사랑이다. 네. 저희가 마지막 곡을 단악화됐어. 곡을 마지막 곡을 유미 씨의 신청곡으로 마무리 지어보려고 하는데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저의 신청곡이요. 꼭 이때 아니어도 되고 그냥 유미 씨가 듣고 싶은 노래여도 돼요. 약간 슬픈 곡이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 신청곡이니까. 김광진 씨의 네네네. 편지라는 곡이 있습니다. 아하, 너무 또 좋은 노래죠. 김광진 씨의 편지. 네. 그러면은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띄워드리고 오늘의 응팔 속 음악 깨기는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미 씨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나는 돌아서겠어 억지 노력으로 인연을 거슬러 괴롭히지는 않겠어 하고 싶은 말 하려 했던 말 이대로 다 남겨두고서 혹시나 기대도 포기하려 하오 그대 부디 잘 지내시오 기나긴 그대 침묵은 이별로 받아두겠어 행여 이 맘 다칠까 근심은